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뭐 2개 이상의 방어구역에 따른 약재량 산정, 최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 밸브 방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로 따지면 뭐 보통 이제 전기실 또는 뭐죠? 발전기실, 여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유 탱크실, 이렇게 이제 3개의 방어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어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약재 저장 용기실, 여기 이제 약재 저장, 실제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냥 기본적으로 약재량이라고 부르고, 그 약재량에서 우리가 충전비나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충전 밀도, 그 기준을 집어넣는 거죠. 그 기준을 집어넣으면 실제 이제 산정되는 것이 병수, 다시 병수에 한 병당 얼마 양, 이렇게 되면 얘를 저장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장량을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실에 단위 최적당 이제 일정한 양이니까 여기 뭐 100병, 발전기실에 뭐 한 10병, 경유탱크실에 2병, 이렇게 되면 여기다 저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112병일 수 있겠죠. 필요로 하는 것은 110. 근데 문제는 뭐다?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느냐, 이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2병은 100병을 기준으로 10병만, 그 중에 2병만, 나머지는 이제 100병만,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택 밸브 방식인 거고, 선택 밸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 선택 밸브다라고 하는 거, 3개의 선택 밸브로부터 각 관로로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 배관의 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고려하죠? 사실 이 병수다라고 하는 것에 이 최적을 우리가 고려하거든요. 근데 고려가 안 되는 거. 아까 각각 배관을 쓴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을 우리가 독립배관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독립배관 방식의 변수가 뭐다? 이게 변수는 집합배관이죠. 집합관. 왜냐하면 하나의 배관에 저장 병수가 달리는데 이게 몇 병이 달리냐라고 하면 100병이 달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선택 밸브가 달리는 거니까 이게 각각 이제 뭐 전기실과 또는 발전기실과 경유탱크실, 요 배관은 각각 호칭경에 따라 사이즈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100병이 달리는 요 집합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죠? 여기 문제가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100병을 기준으로 할 거냐? 지금처럼 10병을 기준으로 할 거냐? 2병을 기준으로 할 거냐? 당연히 100병이죠. 그러니까 2병일 때는 이게 아까처럼 뭐 약재의 최적과 배관의 최적을 따라서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출된 게 이제 기사에서 이제 그런 최적을 약간 따지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뭐 최대의 저장량,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장량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약재량, 여기 충전비나 충전 밀도, 병수 산정, 저장량 기준, 이게 이제 루틴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을 순서가 첫 번째 뭐다? 약재량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죠? 용기 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저장량,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나왔죠? 첫 번째 저장량, 두 번째 용기 수. 이런 미치죠,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저장량의 용기 수로 하는 거야. 물론 의도는 뭐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의도는 이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 큰 타이틀을 저장량이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의도는 뭐다? 저장량이 아니야. 왜? 용기수 다음에 저장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다? 얘는 당연히 어떤 시계 조건에 따라 산정된 약재량이죠. 제가 왜 자꾸 한심을 쉬냐라고 하면 기사에서 국룰이 있거든요. 기사 시험의 국룰. 첫 번째 뭐다? 지문 조건입니다. 지문 조건. 왜? 우리가 하재 윌리엄스 할 때 델타 P는 6.05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문에서 델타 P는
6 곱하기 10의 4승 하면 지문에서 이렇게 준 겁니다. 원래 하재 윌리엄스 식은 원래 이게 맞는데, 그런데 지문에서 이렇게 주면 1번으로 풀어야 됩니까? 2번으로 풀어야 됩니까? 2번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님들이 저장량이라고 물어보면 저장량이라고 계산을 해야 돼. 왜? 아니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네가 물어봤잖아. 그러면 억울하지만 용기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얘를 푸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얘는 저장량이라고 풀어야 되거든요. 초점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굿잡! 그러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되죠? 기사에서 국룰은 지문 조건을 우선시하거든요. 너님도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이 출제위원들을 모르겠어. 그죠? 대참분들이죠, 대참분들.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채점하니 도대체? 나 궁금하다, 야. 멱살 잡고 궁금해. 야, 네가 물어보기를 저장량이라고 했는데 왜 답은 약재량이라고 하니? 수강생들의 점수를 대략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약재량, 충전 밀도, 병수, 저장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올 때 이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질문이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보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요 그 유형이야. 여기서 유형은 문제의 틀을 보는 게 아니라 툴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냥 글씨 한글 그죠? 사실 내가 묻고자 하는 답이 이거다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드리블을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로 봤을 때는요 예전 문제에서 좀 보면 어느 회차에서 문제가 좋았다라고 표현하거든. 그걸 왜 그러냐면 묻고자 하는 질문이 되게 명확하거든. 명확.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미 이 사고가 전체 시험 문제 벌써 2번 난 거예요. 이런 사고가. 약재량인지 저장량인지 헷갈려 하는 거. 그죠? 근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유형은 뭐냐면 되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명확합니다. 이런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점검이 아니라 특히 설계미 시공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죠? 뭐죠? 되게 간결해. 근데 사실 설계미 시공에서 간결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류일 확률이 되게 큽니다. 소화약재 저장량.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은 어쨌건 기준을 이렇게 삼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님 앞쪽의 타이틀은 뭐라고 한다? 저장량 산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탄소는 이제 화재를 기본으로 하죠. 표면과 심부 화재로 하죠. 다만 이제 표면과 심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그죠? 지문 조건에서 무엇을 주죠? 가연물의 종류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연물의 종류가 뭐다? 우리가 가스와 액체 이렇게 보면 이제 B급 화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연물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럼 나머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다? 그 방호구역의 최적이죠. 최적. 약재량은 그 최적을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출계수, 즉 방호구역의 최적에 필요한 소요 약재량. 여기 소요 약재량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니까 대기 중에 있는 21%의 산소에서 대략 몇 퍼센트로? 대략 한 15% 정도로 떨구기 위한 CO2의 양을 이야기하죠. 왜? 이산화탄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화 효과는 냉각이 주된 소화 효과이지만 냉각을 가지고 성능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죠. 얼마만큼의 온도를 떨군 거냐?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확실한 정량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질식이죠, 질식. 몇 프로의 농도로 떨굴 거냐.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호구역 최적, 얘는 뭐에 따라 틀리다? 어떤 화재이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표면 화재는 뭐다? 이미 가연물이 규정되어 있죠. 뭐만 따지면 되죠? 그 최적이야, 최적. 그래서 최적 대비 이제 얼마? 1.0, 0.9, 0.8, 0.75. 요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한도량이다라고 하면 대략 충전비 대비 이게 고압식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뭐죠? 가장
1.1에서 1.9. 그럼 이제 요게 68리터 대략 하면, 그죠? 대략적으로 얼마죠? 한 45kg가 한 병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약재량이 계산했더니, 시글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한 35kg 나온 겁니다. 그럼 한 병에 들어갈 양보다도 적죠. 그럴 때는 얼마? 최소 45kg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요 방출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라서? 표면 화재에 따른 가연물의 뭐죠? 방어구역. 그러니까 45세제곱미터 미만, 45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1450, 1450 이상 이렇게 돼서 0.9, 0.8, 1.0, 0.9, 0.8, 0.75. 그런데 제가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뭐라고 했죠? 질식이다라고 했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질식할까요? 그죠? 대략적으로 질식한다라고 하면 이 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뭐죠? 설계 농도죠. 설계 농도. C, 컨센트레이션, 설계 농도라고 하는데 설계 농도는 불을 끌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을 통한 소화 농도 곱하기 약간의 뭐죠? 안전율의 개념이죠. 이걸 이제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것이 107A 청정소화 약재 2고 여기서는 A급, C급을 얼마? 120%, 즉 1.2배, 그죠? B급을 130%, 대략 1.3배를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로 더 계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설계치의 농도를 이야기하면 얘는 대략 43% 정도 되고요. 얘가 40% 정도 되고요. 요게 36% 정도, 얘가 34%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 34%를 기준했을 때의 기준이 뭐다? CO2 농도 34%를 기준했을 때, 그죠? 요게 이제 농도의 의미가 있죠. 일단 CO2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CO2를 가지고 몇 프로를 할 거냐? 28%를 대략 뿌리면요. 산소의 농도가 대략 얼마? 15%가 됩니다. 그런데 28%를 가지고 이제 뿌리기 좀 애매하니까 뭐죠? 28% 대비 안전율 120%, 그래서 한 34%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결론이죠. 왜? 이렇게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미 있죠. C는 얼마? 21-O2에 21 곱하기 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어떤 설계 농도는, 즉 산소 농도를 맞추기 위한 설계 농도는 뭐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됩니다. 즉 이게 이제 정리되는 것이 내가 산소 농도 15%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21-15, 21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얼마? 28%. 즉 이게 설계 농도가 되는 거죠. 즉 얘가 산소 농도라고 했고 얘가 설계 농도니까 즉 CO2 28%가 되면 산소 농도 몇 프로가 된다? 15%. 산소 농도 15%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스의 농도는 얼마?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시계 개념 이렇게 봐주시면 있고 어쨌건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앞쪽에선 이해를 중심으로 했는데 CO2는 죄송하게도 역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출 계수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예를 기준으로 끼워 맞출 거기 때문에 방출 계수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